얘가 주르륵 주르륵 코스피도 올랐다가 주르륵 내 마음도 주르륵. 오늘 코스피가 아침에는 분명히 강했는데 오후 갈수록 힘이 빠지네요. 오전 9시에는 분명히 정규장 개막하자마자 갭상승하면서 뭐라 그래야 될까, 한번 와이프한테 들이받는 남편 같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한번 되치기 당했죠. 바로 그냥 올라가자마자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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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염없이 정오까지 떨어졌다가 그때 살짝 또 반등했다가 지금도 불안하죠. 마이너스 1% 정도. 이게 또 왜 외국인이 팔아서 기관이 던져서 개인분들이 지금 우주 방어급으로 아래로 던져서, 물론 숫자들마다 여러 맥락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시장은 매도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긴 해요 지금. 그게 뭘까? 자, 오늘 15분 봉을 보면은 초반에 갭 상승했죠. 이게 7,200선 쯤에서 이제 막 들어왔는데 매수가 유입되면서, 근데 그러다가 한 7,500선 이때부터 그냥 힘이 스멀스멀 급격하게 약해졌다. 그리고 계속 밀렸다가 정오에서 좀 올랐다가 계속 횡보.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이제 막 공포가 계속 올라와요 이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등은 가짜였고 역시 대세 하락인가.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정말 데이터가 이상하다 뭔가.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자, 지금 프로그램이 오히려 사고 있죠. 오늘 프로그램이 한 1.2조 정도. 차익거래가 6,300억 정도. 물론 아직 장중이에요. 그리고 비차익도 5천억 이상. 여기서 핵심이 비차익이죠. 이게 이제 ETF, 패시브 자금, 글로벌 자금, 기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같은 건데 중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이 많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게 이틀 연속 대규모 순매수예요 지금. 어제 7월 8일에는 1조 원 넘게, 오늘은 1조 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계속 비차익 거래가 매도였었는데 이틀 연속, 이거는 좀 나쁘지 않아요. 즉 프로그램은 주식을 계속 담고 있다. 아, 어느 정도 저점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왜 그럼 지수는 못 올라가? 핵심이죠 이게. 시장이 매수는 했는데 가격이 안 올라간다. 한 가지 뜻밖에 없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매수보다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공급이. 이게 훨씬 많다. 아, 너무 어려운 말 말고 쉽게 얘기하면은 누군가 올라올 때마다 지수가 계속 지금 판다는 거예요 지금. 넘기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분산형인데, 분산형 패턴. 물론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각기 다른 니즈에 의해서 다르게 접근은 해요. 하지만 거시적인 에너지의 흐름, 그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계속 올라갈 때마다 오늘 특히나 이렇게 조르륵 떨어진 이유는 탈출 대기 물량 때문에. 생각해 보면 6월 이후에 AI, HBM,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B2, 특히 이 B2 엄청난 신규 자금이 들어왔죠 지금. 그 7월 들어서 지금 20%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7,100 정도 있는데 그러면은 7,200, 7,300, 7,400 위로 올라갈 때마다 살았다면서 본전 탈출 물량이 엄청 나와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평단이 내가 위협을 받았으면은 그리고 깨고 내려가서 본전 위로 올라온다. 또는 본전 새로운 매수보다 이 사람 심리상, 투자자 심리상 내 본전 되찾으려고 던지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오늘 시장은 새로운 매수보다 기존 손실 투자자의 공급이 훨씬 더 강했던 날이다. 어휴 살았네. 하고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 매수랑 함께 나타나는 이유가, 프로그램은 기계잖아요. 가격이 싸지면 사죠. 하지만 사람은 본전이 오면 판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기계는 사고 사람은 팔고, 큰 맥락에서는 이 두 개가 지수를 올렸다 내렸다. 왜 오전만 올랐냐면은 간밤에 미국이 반도체 반등을 했죠. 마이크론, 엔비디아, AI 심리가 회복이 된다 어쩐다. 연달아서 한국도 갭상승했는데 하지만 이미 뭐 7,300에서 500 이 사이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던 매도 물량이 아우 내 본전 이러면서 단기 트레이딩의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 청산까지 이런 주요 요소들이 겹치면서 상승이 멈췄다. 그리고 굳이 사족을 갖다 붙이자면은 글로벌 반도체 심리가 회복은 됐지만은 유가 상승, 중동 리스크, 뻔한 레파토리죠. 장기금리 부담이 또 남아있다. 결국 주식 같은 위험자산 선호도가 오래 이어지지 못할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본전에 대한 내 심리. 본전에 오면은 어우 두려웠어. 냅다 던지는 그 심리.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더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자, 7월 7일에 마이너스 2.9조 원 비차익 거래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 1조 이상, 오늘은 지금 5천억 이상. 일단은 그래도 이 선행 스팬2 자리 한번 부딪히고 나선 코스피가 어느 정도 패닉이 끝났을 수도 있다. 이 자리가 3월 초에 캐비너시 쇼크 때 그때 한번 선행 스팬 1에 닿았다가 쉽게 얘기하면은 60일 이동 평균선 지점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선행스팬 2 대략 한 120일 이동 평균선 자리에 떨어졌는데 요때가 이제 그때 진바닥이었죠. 지금도 이제 슬슬 그쪽 부근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계가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이랑 그리고 과거 데이터들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야 이쯤부터는 좀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물론 중요한 거는 매수 절대치가 아직 크지 않아요. 간 보면서 한 발, 두 발, 목욕탕 온탕에 한 발, 두 발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손들의 기계는 AI 알고리즘은 이미 공포해서 기어를 중립으로 땡기고 있다. 참고로 예전에 이사님 한 분 모시고 두 번째 직장에서 관용차를 몰고 나갔었는데 출장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차가 60km 이상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정말 시겁했죠. 그래서 운전하는 와중에 총무팀 전화하고 어쩌고 차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밟았던 거예요. 그때가 운전면허 딴 지 일주일도 안 됐었다. 즉 지금 기어가 뉴트럴로 왔지만 시장도 여기서 60km 이상으로 올라가긴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은 간 보고 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산다고 주가가 바로 슉 수직 상승한 게 아니라 항상 두 단계로 움직이죠. 첫 번째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는다. 두 번째가 이제 계속해서 개인분들이 매도를, 본인들의 물량을 포기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2단계 초입이죠. 개인분들이 이제 매도를 시작했잖아요. 그 뜻은 어느 정도 진바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당연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튼 그 초입은 맞다.
프로그램 3위 종목들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5위의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LX 일렉트릭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면 AI 관련 대장주들이 쫙 다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물량도 상당히 예전에 피크 올라갈 때보다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강도의 한 40% 정도, 라이트훅 정도는 먹이면서 들어오고 있다.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물량이. 기존 강자들한테. 그리고 장 종료가 돼봐야 알겠지만은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선물, 주식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지금 새 방향으로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융단 폭격이 아니라 이제 지탱해주고 있다. 그리고 풋 옵션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보험을 걷어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되게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가, 물론 장 종료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연기금 같은 경우가 꽤 오랜만에 크게 들어와줬어요 지금. 역시 120일 이동 평균선, 선행 스팬 투자리는 모두 다 그때 많이 주워 먹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오늘만 지금 6,500억 정도 들어왔죠 연기금이. 옳다구나 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왜 이런 하방 지지선에서 자신있게 이런 연기금들 또는 외국인 롱텀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냐면은, 간밤에 나왔던 시장에서의 그 딜앤 피크아웃, 이거랑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죠. 오히려 데이터 센터, 전력, 변압기, 인허가, 냉각 시설 이런 것들이 늦어지니까 HBM 물량이 이번 분기에서 다음 분기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매출 인식만 늦어지는 구조다. 이거 엄청난 차이죠 이게. 학생이 급식 신청은 끝냈는데 학교 공사가 늦어져. 급식을 다음 달부터 먹는다. 식당만 안 열린 거예요. 어머님이 되게 짜증나겠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뭐 수요 둔하다 보다, 어제 영상에서도 다뤄왔지만은 즉 단기적인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 2, 3개월 동안은 출렁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어서는 바뀐 건 없다. 즉 매출 시점만 지금 뒤로 어느 정도 이동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반등 실패라기보다는 시장 내부에서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 첫 번째는 패시브, 기관, 프로그램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매수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전 탈출을 하시려는 그런 분들. 솔직히 이쪽은 개인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서도 일부 외국인, 일부 기관들 심리는 다 비슷해요. 물론 이제 개미분들이 좀 더 지배적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나 포인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번 하락이 업황의 둔화, 악화, 아니 뭐 밀렸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의 할인율 때문에 AI 투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바뀌는 거죠. 시장이 지금 HBM이 안 팔릴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HBM은 팔리겠는데 그 현금이 언제 들어오느냐를 다시 계산을 하고 있다. 계산기를 두두둑 두두둑.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정량화해서 세련되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데이터 센터가 병목 때문에 6개월 늦어져요. 그러면 삼전 닉스가 당연히 장기 계약은 살아있죠. 다만 이제 분기 실적이 밀릴 수 있다. 시장이 이 시간차를 이용해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할인율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먼저 조정한다 어쩐다. 하지만 바닥은 바닥인지 자금들이 슥슥 들어오고 있죠 지금, 컴퓨터부터.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계약의 총량으로 보면 되는 거고, 주가는 현금 흐름의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거는 펀더멘탈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 이 현금 흐름의 타이밍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바로 환율. 외국인이 지금 다시 매도 강도를 줄이면서 매수로 전환하고 있죠. 금액은 작지만은 이게 환율이랑도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 최근에 약 60 거래일을 분석해 보면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구간이 우연처럼 1,530원 부근이에요. 또는 그 이상. 다만 이 1,530원이 원인이 아니라, 그저 숫자는 결과일 뿐이니까, 진짜 원인은 일단 이 환율을 기준으로 한 달러 기준 수익률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시점에 환율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들이 다시 저점 매수를 언제 할까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달러를 굴리는 건데, 우리가 삼전을 사면은 삼전 주가만 보죠. 근데 미국 연기금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한국 주식은 그들에게 원화 자산이다 보니까 미국 연기금이 1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했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죠. 그 돈으로 삼전, 닉스, 현대차까지 끼워줍시다 좀.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은데, 차이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원화로 수익을 계산하는데 이들은 달러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요. 애플 주식을 샀다. 애플이 20% 올랐잖아요. 기분 좋죠? 그런데 이제 미국 달러가 15% 떨어졌다고 보면은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생각보다 안 남아요. 외국인이 지금 정반대 상황이죠. 삼전이 20% 올라도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달러 기준 수익이 10% 남짓 확 떨어진다. 이 시점에서 만약에 미국 국채가 5%를 준다. 그럼 굳이 리스크가 큰 한국 시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계산기 두들기는 거죠. 야, 굳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 투자할 필요 없어. 다 팔아. 1,550원, 1,530원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일단 이 1,530원이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뭐 갑자기 이때 오면은 뭐 이 이상 올라가면 팔자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자동차 연비처럼 경제성이 바뀌는 구간이다 보니까. 기름값이 1,800원일 때는 SUV를 타도 괜찮죠. 그런데 기름값이 2,400원이 되면 갑자기 차를 바꾸는 사람이 늘어나요. 자동차가 나빠졌다기보다는 경제성이 바뀌었다. 이 외국인에게 1,530원 위도 마찬가지죠. 한국 기업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달러 기준 기대 수익률이 미국 자산보다 매력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대략 이 구간들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한 사람은 아니죠. 최소 세 종류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액티브 펀드, 사람이 판단하죠. 두 번째가 패시브, 뭐 MSCI나 ETF나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퀀트랑 CTA. 여기가 중요한데, 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환율, 변동성, 금리, 선물, 옵션, 수십 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건 오히려 이 세 번째였죠. 즉 외국인도 팔았는데 중요하게 이 계산식들이 계속해서 특정 공식이 주입되면은 판 거예요. 환율 몇 이렇게. 다만 재밌는 거는 이제 5월 환율이 예를 들면 뭐 1,450원이었을 때 이때도 외국인이 8조 막 이렇게 막 많이 팔았죠. 그렇다면 뭐 1,530원, 이거 이 구간쯤 이론이 뭐 틀린 거 아닌가?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때는 환율 때문이 아니라 주가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외국인이 몇 해 동안 한국 엄청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 딱 돌파하면서 환율도 좋았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제 수익을 확정 지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사실 두 종류가 있는 게 A형은 환율 방어, B형은 차익 실현.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살짝 지금 다시 오늘 시장으로 오면은 지금 환율이 되게 오랜만에 1,500원 초반으로 떨어졌죠. 이것도 엄청 높은 건데 어느 순간 이 정도 오면 좀 낮아 보여. 그래서 1,530원에 웃돌 때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이틀 연속 비차익 순매수. 현물에서도 외국인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 외국인 현물은 아직 조심스러운데 다만 패시브 자금이랑 시스템 자금은 조금씩 다른 계산을 시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최악의 환율 구간을 지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무 자르듯이 보면은 1,530원 위에서는 외국인이 떠날 수 있는 자리, 다만 1,500원 즈음부터는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 숫자일 수 있다. 1,530에서 20, 10, 1,500으로 떨어지면은 그렇다고 뭐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막.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간다. 조금씩 조금씩. 목욕탕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딱 세 가지겠죠. 환율이 1,500원 아래에서 안착을 하는가. 두 번째는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가 며칠 더 이어지는가. 세 번째는 외국인 현물 순매도가 이제 조 단위에서 시계열적으로 연속적으로 수천억 수준으로 줄어드는가. 순매수로 전환하면 더 좋고.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은 아, 그렇지. 어느 정도는 이제 발바닥까지는 아니지만은 무릎 정도에서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랑 프로그램은 미래를 계속 사고 있고 우리들은 사람들은 과거를 팔고 있는데 이 두 힘이 충돌하는 구간에서는 차트가 답답하죠. 하지만 이런 구간은 종종 추세 전환의 준비 구간이기도 하다.